사람을 볼 때 돈 쓰는 걸 봐라. 본성이 이때 보입니다. 사람은 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표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절대 오래 연기하지 못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다루는 태도에서 인간의 성품이 드러난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오늘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인간 특징 5가지를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끝까지 곁에 두어도 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돈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인간을 시험하지만 재물이 인간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를 오래 겪어본 사람일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근히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 더 많이 냈는지 기억하고 누가 더 비싼 것을 샀는지 비교하고 누가 더 잘 사는지 은근히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합니다. 밥을 먹고 계산하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더 냈다는 사실을 굳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이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지. 말은 유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키우고 의견의 중심을 가져가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돈은 원래 교환의 도구입니다.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돈은 위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은근히 흘립니다. 탈무드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재물을 힘으로 쓰는 사람은 언젠가 그 힘에 의해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권력처럼 쓰인 돈은 반드시 비교를 낳고 비교는 반드시 경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노년에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처음에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내니까 좋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불편함이 쌓입니다. 모든 만남이 보이지 않는 계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가 냈는지, 지난번엔 누가 더 썼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숫자가 떠다닙니다.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존중이 아니라 비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낼 수 있어도 굳이 과시하지 않고 적게 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쓰지만 돈에 기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봅니다. 동등한 눈높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위험한 점은 돈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쓰네. 저 사람은 나만큼은 아니네. 이 평가가 쌓이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 기준 위에 올라갑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부담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과 있으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이번엔 내가 내야 하나? 괜히 작아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재물은 인간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그 거울 속에서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은 쓰는 순간 그 사람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서열을 만드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심 있는 사람은 돈을 써도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높이를 정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는 돈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뿌리를 가진 유형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 없는 재물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릅니다. 검소함은 절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남보다 조금 더 낼까봐 끊임없이 긴장하는 마음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표정이 굳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수증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몇 천 원 차이에도 예민해지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따져보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전이 사람에 대한 불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누가 나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조심스럽고 계산적이고 긴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탈무드는 재물을 모으되 인색함으로 모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인색함은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태도는 감정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묘한 불편함이 쌓입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괜히 내가 더 낸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색함은 재산을 지킬 수는 있어도 관계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메말라갑니다. 웃음은 줄어들고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재물은 인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마음을 좁히는 순간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고.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색한 사람의 문제는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언제나 계산적이며 언제나 손해를 경계합니다. 이 태도는 돈 문제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쓸 때도, 마음을 줄 때도, 관심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은 결국 전반적인 관계 태도로 이어집니다. 노년에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대화도 조심스럽고 약속도 부담스럽고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비 없는 재물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고.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모은 돈은 마음을 모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과시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움켜쥐는 사람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유형은 겉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처럼 보입니다. 잘 쓰고 잘 베풀고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베풀미 순수한 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문 은밀해야 하며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베풀문 관계를 묶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호의는 조용하고 기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을 쓰면서 관계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만듭니다. 내가 그때 해줬잖아. 그때 내가 더 냈잖아.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줬잖아. 이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미 베풀문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돈을 주면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면서 독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나서고 아낌없이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베푼 사람은 위에 서고 받은 사람은 아래에 서게 됩니다. 말로는 평등하지만 분위기 속에는 항상 한쪽의 우월감이 흐릅니다. 돈은 선물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의견을 세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그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빚입니다. 탈무드는 왜 베풀문 은밀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을 요구하는 베풀문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베풀문 상대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해줬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게 베풀문 관계를 묶어두는 수단입니다.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노년의 이런 유형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나서주는 사람은 당연히 고마운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해줬으니 네가 따라야 한다. 내가 더 썼으니 내가 결정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평등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족쇄가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선택이 자유롭지 못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재물을 통해 관계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는다고. 왜냐하면 그 관계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고 주는 쪽은 기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실망과 원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돈을 써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베풀어도 기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줬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반대로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꺼냅니다. 과거의 지출을 현재의 영향력으로 바꾸려 합니다. 노년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과 의무, 계산과 기대가 섞이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보이지 않는 장부가 떠오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짜 베풀문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베풀문 결국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돈을 잘 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를 빚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노년의 끝까지 곁에 두어도 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거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드러내지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시선은 다릅니다. 돈은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말도 조심하고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탁하듯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시하듯 말하고,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돈 때문일까요? 탈무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확대경과 같다고. 원래 마음속에 있던 우월감, 비교의식, 서열의식이 돈이라는 힘을 만나 밖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돈이 늘어나자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본성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비슷할 때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잘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은근히 비교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이런데도 못 가?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은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압니다.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돈이 늘어나면서 겸손이 줄어드는 사람은 결국 돈이 줄어들면 또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탈무드는 재물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통과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늘어났을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 낮아지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늘어나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노년에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재산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어려워질 때는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된 관계를 원합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과 무관하게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돈이 많아져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을 자신의 가치 증명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는 돈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늘어나자 사람을 낮춰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돈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보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재물은 수단이어야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돈이 많아졌을 때 더 겸손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지자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에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관계의 안정감입니다. 돈이 오르내려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형편이 달라도 사람을 같은 눈높이로 보는 사람, 성공해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늘어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결국 돈이 줄어들면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시험지와 같다고. 점수를 드러내지만 인격을 새로 쓰지 않는다고.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 형편이 나아질수록 더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노년에 곁에 둘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으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끝까지 곁에 두어도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물은 수단이고 인간은 목적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사람 위에 올라서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반대로 돈이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머무르고 사람을 향한 존중이 먼저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겉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과하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냈다고 해서 말의 무게를 키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냈다고 해서 눈치를 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계산 방식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탈무드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가 곧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많이 내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적게 내면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상대의 형편을 배려합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는 말 뒤에 계산이 없습니다. 다음엔 같이 내요라는 말에도 비교가 없습니다. 그는 돈을 쓰면서 우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재물을 통해 사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라고. 재물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에 들어간 것이라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만남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더 얻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편안했는지, 상대가 존중받았는지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돈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흘러가는 것이고 관계는 남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사람은 더 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화려한 소비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를 원합니다. 계산이 없는 만남, 비교가 없는 대화, 서열이 없는 자리. 돈을 쓰면서도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안식이 됩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유롭습니다. 재물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이 적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용합니다. 누가 더 썼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탈무드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재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도구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돈을 중심에 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늘 기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돈을 써도 가볍고 받아도 가볍습니다. 그는 도움을 줘도 기록하지 않고 받아도 빚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관계는 단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계산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잡한 관계를 견딜 힘이 줄어듭니다. 계산과 비교가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는 결국 거리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면서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재물을 통해 관계를 조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손에 쥐고 사람은 마음에 두라고. 손에 쥔 것은 언제든 흘러갈 수 있지만 마음에 둔 것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색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면 그 사람은 쉽게 잃어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노년에 멀리해야 할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흔드는 사람이고 노년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돈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당신의 자존감이 편안한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오래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을 믿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할 수도 있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말은 쉽게 만들어지지만 태도는 쉽게 위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재물은 인간의 거울이다. 거울은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본성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돈 앞에서는 계산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서는 욕심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서는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는 배려 또한 드러납니다.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도 계산대 앞에서 미묘하게 표정이 굳는 사람, 도움을 주면서도 언젠가 돌려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 혹은 조금 더 냈다는 이유로 관계의 무게를 바꾸려는 사람. 이 모든 것은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작은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모습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자리에서도 반복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돈을 권력처럼 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호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수단으로만 쓰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노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돈이 많다고 인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적다고 품격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없는 관계, 비교가 없는 관계, 서열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이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사람을 오래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가며 본성을 보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상 속 작은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 공동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 장면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돈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 앞에서는 본능이 먼저 나옵니다. 노년에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돈 쓰는 걸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말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태도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곁에 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늘어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돈이 줄어도 사람을 낮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다루지만 재물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계산 속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태도가 편안한 사람, 돈을 쓰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숫자이지만 그 태도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을 볼 때 돈 쓰는 걸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